우선 오늘 좀 준비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사전에 공지를 했어요. 이번에는 꼭 전자책을 준비를 해달라고 했고, 커뮤니티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 자료방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코인의 바이블 기초 전자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요, 무료로 다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 이거 그냥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같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면은, 어제 공유드렸던 전략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가졌는데 들어가졌던 종목 다 이렇게 익절이 되었어요. 손익비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짰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를 드릴 거고, 오늘도 이제 전략을 좀 공유 드렸는데 이 전략들도 어떻게 우리가 이 전략을 만들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좀 실전적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진짜로 전략들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체 대화방에다가 이렇게 복습을 꼭 해오라고 이 세 개를 강의를 올려드렸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강의를 좀 듣고 오신 분들과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제 매매만 조금 보더라도 어제 저희가 매매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수정 하나도 안 했어요. 손절을 여기다 잡았고, 익절을 만약에 여기서 했다고 하면은 손익비가 1대 4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정액 베팅으로 진행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400만원을 벌 수 있었던 그런 매매였고, 그 다음에 숏 진입을 여기서 했습니다. 숏 진입을 여기서 들어갔고, 이것도 익절을 여기서 손절가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진입 손절, 근데 만약에 익절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손익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100만원 손절 되게 내가 들어갔더라도 이제 익절은 할 때 400만원, 약간 이런 매매,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두 번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내가 최저점에서 익절을 못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기서 진입을 또 숏 진입을 했고, 손절가 여기였죠. 그래서 손익비 1이라고 치더라도 이것도 손익비 2죠. 대략적으로 1, 2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매매들을 했습니다. 이런 매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굳이 막 리딩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전략들을 받으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승률도 좋고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짜실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최종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타점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어쨌든 선물 거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등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라는 특징, 익명성이라는 특징, 뭐 신속한 거래라는 특징, 혹은 희소성이라는 특징,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혁신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히면서 거래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이제 그 거래소가, 우리는 현재 빙엑스라는 거래소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소가 뭐 여러분들이 아는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여러 가지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사실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거래소는 어쨌든 중앙화된 거래소죠. 거기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트코인들의 주요 섹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호재가 터지면 그 호재에 따라서 또 상승하고 하락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디파이 코인, NFT 코인 뭐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2018년, 2020년도 때는 NFT 코인들, 메타버스 코인들이 대박 상승을 냈죠. 그래서 막 한 100배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상승을 만들어냈고, 2022년도, 2023년도에 민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죠. 민코인도 한 10배 정도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은 어떤 코인들이 그렇게 막 10배씩 올라갈까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코인은 AI 코인이랑 RWA 코인을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대충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코인 개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섹터를 좀 찾아서 실제 여러분들이 괜찮은 코인들을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코인들 사시면은 그냥 계속 버티는 매매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도미넌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실 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차트 자체가, 이 도미넌스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도미넌스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번이고 2번이라고 했을 때 전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시즌 종료 아닌가라고 하고 이제 한번 더 떨어지면은 다 무서워서 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시즌 종료가 아니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떨 필요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런 도미넌스 참고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더 도미넌스라고 해서 또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이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투자 기초 지식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내가 선물 너무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1강 거래를 좀 복습을 하시고요. 오늘은 차트적인 내용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여서 지금부터는 좀 차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차트 분석만 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보다는 차트 분석과 그리고 기본적 분석,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뭐예요? 기본적 분석은 이 암호화폐에 실제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이라든지 청산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대부분 감으로 투자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지를 맞추려고 한다고요. 근데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좀 사람들 중 한 명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뭐 빗각 매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매매 자체도 앞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은 숏을 타겠다, 이런 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오로지 여기 왔으니까 여기에는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도 저항이었네, 그럼 올라오면 여기선 저항 맞겠네 라는 반응을 기다리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앞전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그 반응이 나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가 반응이 나오는 구간을 찾냐 라고 했을 때 이 6가지 근거를 가지고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는 꼭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좀 넘어가면요, 차트를 트레이딩뷰 들어가서 여러분이 날봉으로도 볼 수 있고 4시간 봉으로도 볼 수 있고 1시간 봉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날봉상에서 지지 구간을 구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매매 방식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런 캔들의, 이 초록 색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대 색깔 캔들이 이 빨간색 캔들이죠. 그래서 이런 빨간색 캔들들이 바로 지지 구간을 하는 구간이다. 제가 이 날봉, 4시간 봉, 1시간 봉에 대한 그 봉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은 없지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날봉, 주봉 이럴수록 이 신뢰도는 훨씬 높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럼 여기서 진짜 매수를 크게 할 것 같아요. 왜냐? 여기 근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커뮤니티 유저분들한테는 여기 무조건 자리예요, 약간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뭐 차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과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자리입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이런 되게 너무나도 명확한 오더블럭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 초록 색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빨간색 캔들 보이시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쭉 하고 나온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피보나치 되돌림을 긋자고 했죠.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오더블럭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0.5 자리 혹은 0.618 자리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0.618 자리 이런 구간들에서 우린 매매를 하자는 거죠. 혹은 0.886 자리. 그래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 이 모든 구간들은 지지 구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 구간들은 다 버리자 웬만하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618이나 886 같이 오더블럭도 있고
여기에 피보나치도 있으면 그때 그걸 좀 잘 활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세 기본 확장을 이렇게 고점, 저점, 고점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 0.618이랑 0.5 그리고 여기 매물대 이렇게 겹치는 이런 구간들에선, 이런 구간은 정말 매매 근거가 많았던 구간이었죠. 아쉽게 살짝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짝 위에서 이런 13%의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찾아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많은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무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너가 프라이스 액션 기법? 알겠어.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반응이 나오고 여기도 반응이 나오고 뭐 여기도 반응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오더블럭이 없으니까 여기는 뺀다고 치더라도 여기도 반응 나오고 여기도 반응이 나오고 여기도 반응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네가 말하는 반등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프라이스 액션 매매 기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 혹은 이렇게 반등이 조금 나오고 떨어져서 이런 데에서 반등이 나오든, 제가 말하는 핵심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반등의 폭이 웬만하면 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살짝 반등을 주고 떨어지든 결국에는 반등을 준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라이스 액션 매매 기법에서는 결국에는 반등은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등폭을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 걸 그냥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 거가 확실한 거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프라이스 액션 매매 기법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욕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 뭐 최근 예시로 들면은 이런 거죠.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풀대출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저는 대략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500불까지 오면 풀대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6,000불 넘는 상승을 예상한다, 5,500불 이상의 상승을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저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갈 거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어쨌든 이절 자체를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절하면 그냥 수익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계속 이절을 하려고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본전 스탑을 잡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오히려 손실이 나거나 본전 스탑이 그냥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거를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을 하는 매매가 아니라 반응이 나오는 거를 아는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팔아서 배가 아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런 느낌이죠. 빨리 팔아서 배 아픈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에서는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매매 자체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그냥 수익을 내는 거에 계속 만족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좀 복습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전략을 좀 짜볼 텐데, 최근에 이제 공유 드렸던 매매가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타점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뭐 이렇게 익절을 했고, 목요일 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지금처럼 횡보 장세에서는 피해 기법을 잘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타점을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타점 공유를 한 거를 그냥 좀 어떻게 타점을 짰는지 오늘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력이 늘 겁니다. 진입이 안 됐던 종목들은 잠깐 패스를 하고, 진입된 이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략적으로 여기였죠. 여기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았냐? 자, 첫 번째로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긋습니다. 자, 왜냐? 여기서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서 저점이 여기죠.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긋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 0.236에서 반등 살짝 나오고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쭉 뚫리고 여기 0.618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0.23638이 뭐 0.618은 지나갔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지금 0.705에서도 여기 반등이 쭉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이 786 886 이 두 구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도를 하고 나는 여기서 매매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한 번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매매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사용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사용은 하시면 안 되고요,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싱싱한 구간들을 찾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그어서 사용을 만약 했다, 그럼 진입가를 이거 위에서는 절대 사용하실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786, 886만 된다. 이 이야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80%, 70%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픽을 공유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점이 여기에서 고점을 여기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236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왔죠. 그럼 382 구간을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공유 드렸던 이 전략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소름 돋을 정도로 타점을 너무 잘 잡아냈어요. 제가 타점 어디 잡아냈어요? 7715를 쳤죠. 진입가를 7715 여기를 준 거예요. 전략을 이 오더블럭이랑 함께. 두 번째 픽은 뭘 드렸어요? 8888을 드렸죠. 여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타점. 그래서 이거는 진입이 안 됐어요. 그냥 진입 자체가 안 된 거면 이건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입이 안 된 거고, 지금 이 8888 이 전략은 제가 손절가를 어디다 놨죠? 제가 손절가 어떻게 둔다 했죠? 382 구간에서 진입하고 0.5 아래에다가 둔다고 했죠. 0.5 살짝 아래다가 8275 여기다 둔 거죠. 여기 스탑, 여기 저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을 하고 스탑로스를 여기다 두면은 손절할 땐 0.5%죠. 근데 이게 제가 익절은 어디서 하라고 했죠? 익절가도 이미 정해놨죠. 9,500불 이상에서 익절하세요 라고 했죠. 9,500불 이상에서 익절하세요. 이게 1대1 자리인 거예요. 이미 익절가까지 다 준 거라니까요. 진입, 스탑, 익절까지 모두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미리 진입, 스탑, 익절을 다 걸어 놓을래 하고 여러분들이 빙에서 거래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부터 스탑로스랑 익절가를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스탑로스를 걸어둘 때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다 고려할 필요도 없이 나는 잃는 금액을 처음부터 100만 원으로 세팅할래 하면은 이 0.5%가 떨어져서 스탑로스가 되면은 100만 원을 잃게 되는 거고요. 나는 100만 원을 익절을 할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미리 걸어 놓으셨으면 그냥 1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근데 이상 자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고 더 오르는 것 같네 라고 해서 길게 만약에 여기까지 홀딩을 해서 여기서 익절을 했다 라고 하면은 손절할 땐 0.5%, 익절할 땐 2%니까 400만 원을 버는 거라고요. 전략 하나로. 이거 전략 하나로. 이 전략 하나로 100만 원을 최소 벌거나 400만 원을 벌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베팅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세 번째 매매는 어떻게 했겠어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어디였다고 했죠? 여기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롱을 여기서 공유를 드렸죠? 롱 포지션 전략을. 여기서 매수하세요. 진입가 8888이에요. 진입가 8888이죠? 여기서 진입했죠? 손절 여기 잡고 진입했죠? 이번에 숏은 어디서 주세요? 110987에서 줬습니다. 110987 여기서 준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 어디예요? 스탑로스 111603 여기서 준 겁니다. 이렇게 손절할 땐 이만큼인데 익절할 땐 이만큼인 거죠. 괜찮았죠? 매매 자체가. 이거 이해 가시나요? 손절할 땐 이만큼, 익절할 땐 이만큼이죠. 괜찮죠? 매매가.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절할 땐 100만 원인데 익절할 때는 300만 원, 4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스탑로스랑 진입가를 어떻게 세팅을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0.618 자리에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 이 초록색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을 본 겁니다. 오더블럭 캔들. 그래서 여기가 저항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더블럭 캔들과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청산맵도 그때 청산 물량이 여기서 110987 구간에 110987 구간
8시였으니까 여기에 이 구간에 청산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 물량을 맞아주고 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탑로스를 되게 짧게 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온 겁니다. 이해 가셨죠? 10월 24일 금요일 오늘이에요. 이거 수정되어 있어요? 수정 안 되어 있죠? 이것도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바로 진입됐거든요. 이거 어디서 진입한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 고점과 저점을 그어요. 111837에서 112165 여기서 진입한 거잖아요. 딱 맞고 떨어졌죠. 제 진입가에서 딱 맞고 손절가 어디예요? 손절가 2800달러죠. 0.7% 손절 걸고 지금 벌써 0.7% 수익 구간에 왔죠. 그러면은 내가 손절을 할 때 100만 원을 손절을 한다고 세팅을 했다면 익절할 때도 100만 원을 버신 거라고요. 지금 매매 자체가. 근데 이 매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매물대 30분봉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하락한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초록 색깔 캔들이 매물대 구간이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이렇게 그어서 세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이 전략이 제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이렇게 전략을 내고 있는 사람은 저는 단언컨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학 공식처럼 차트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풀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조회수는 못해도 200회, 300회가 나오고 300명이 이상 볼 텐데 저는 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너무 잘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범위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110 8000 여기부터 여기 구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노랑 색깔이 있는 이 구간 여기에 이 청산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숏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여기에 청산 물량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기에 올라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청산된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올라오면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청산되는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손실 볼 때 그 손실 보는 그 타점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니까 뭐 스탑로스 익절가도 우리는 기다리는 매매를 하잖아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좋은 타점 잘 잡아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실전적인 이야기까지를 했으니까 이 6가지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진입이 됐죠. 진입이 됐을 때 지금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은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익절을 미리 반절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올라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과매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빠지겠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여기에 저항을 맞았으니까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기 저항을 맞으면 이렇게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 지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조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진입은 이런 식으로 이 3가지로 활용을 해서 하시고 나머지 4번과 5번, 6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매매 근거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 2, 3번은 필수로 적용하시고 4, 5, 6번은 보조 근거로 활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제가 여기 공부 자료방에 다 올려놨어요. 이거 5강에도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꼭 이거 다시 들어보세요 하면서 공유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기초 강의들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를 나는 받아서 공부를 꼭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까지는 여기까지 다 공유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인데 여러분들이 5강을 지금까지 저한테 배우면서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제가 계속해서 막 무슨 베팅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100만원, 200만원 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솔직히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트만 잘 보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딩방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매매 승률이 높은 사람한테 의존을 해서 매매를 하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더 수익이 더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작 그 리딩을 하는 사람은 물론 수익을 조금 더 잘 내고 있는데 따라오는 나는 왜 손실을 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트만 잘 보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 이유는 왜냐? 차트만 잘 보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의 성공에 있어서는 차트를 잘 보는 거
이꼴 매매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는 차트를 잘 보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종 학력이 연세대학교를 나올 만큼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인데, 그 공부를 많이 한 저의 기본 체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을 남들보다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책도 지금도 많이 읽고 있으니까. 근데 이 차트 보는 실력이 남들보다 엄청 더 좋다고 해서 제가 돈이 몇백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심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랑 매매 전략, 매매 원칙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 보는 실력은 여러분들이 30%, 매매 전략은 30%, 매매 원칙은 40%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60%는 여러분들이 먹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차트 보는 실력과 매매 전략을 이미 잘 세팅을 해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승률이 70%가 나오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공유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어제만 해도 승률이 100%였고 엊그저께만 해도 승률이 80%였고 계속 그런 전략들을 받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매매 원칙 자체가.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이 중요한데 저는 이 매매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1,000만 원을 모두 투자하는 것과 500만 원씩 투자하는 것, 그리고 300만 원씩 투자하는 게 결과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베팅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를 오늘 공유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정액 베팅이고 두 번째는 정률 베팅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률 베팅은 선물 거래에서 사용하기보다, 내가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는데 내 돈이 100만 원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률 베팅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하는데 내 돈이 이제 현물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률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내가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선물 거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액 베팅을 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액 베팅이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매번 200만 원씩만 매매에 투자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200만 원씩 매매에 투자하는 방식은 200만 원씩 매매를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잃게 세팅을 계속한다라는 이야기를 정액 베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식은 손익비가 1대1이라는 가정하에 승률이 50%만 넘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인데,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매매를 할 때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매매 한 번을 할 때 뭐 여기서 손절 걸고 여기서 익절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선물 거래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가실 텐데, 그냥 도지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렇게 매매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저점이니까 여기 탑로스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5%. 그럼 익절은 어디서 하지?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매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5%가 돼서 손절이 될 때 금액을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하라고요. 혹은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100만 원 정액 베팅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만 원 정액 베팅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25%가 되든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든 이렇게 마이너스 10%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0%가 되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넣는 물량에 따라서 마이너스 100만 원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업비트 들어가셔서 손절 될 때 금액, 손절가에 그 세팅 해보시면은 얼만큼 손절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를 대충 손절가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그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매수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매수를 해. 그러다가 언제까지 떨어지지?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겠죠. 100만 원 매수해. 또 100만 원 매수해. 100만 원 매수해. 100만 원. 1,000만 원이 물렸어. 2,000만 원이 물렸어. 3,000만 원이 물렸어. 1억이 물렸어. 이러다가 모르겠다. 벌써 1억이나 물렸네 하고 손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매매 한 번 할 때 1억을 잃게 되는 그런 매매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매매 방식이 뭐냐면,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선물 거래로 이번에 여기 떨어질 때 얼마였죠 여러분? 60조였나? 아무튼 청산 금액이 엄청났는데, 우리는 청산이 안 된 이유가 그냥 스탑로스 걸고 잃는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니까 잃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그 세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한 번 할 때 내가 여기서 100만 원을 이렇게 세팅을 해. 그러면은 한 번 매매해서 잃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버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잃을 때 100만 원,
한 번 벌 때 100만 원, 한 번 벌 때 100만 원 따라 하면은 대략적으로 7번 익절하고 손절 3번을 했대요. 어제까지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틀 만에,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읽는 금액, 버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버는 금액, 읽는 금액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잃을 때 100만 원을 잃는 거고 벌 때 100만 원을 그냥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이 50%만 이상이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전략이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손익비가 1대1이라는 가정에 이제 50%만 넘겨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수수료라든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약간 슬리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손익비를 1대 1.1이나 1.2 정도로 맞추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익절을 할 때도 여기 익절가를 이하 자율로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111에서 익절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한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손절할 땐 100만 원이고 익절할 때는 뭐 120만 원 이 정도로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승률이 50% 이상이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좀 참고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보조지표는 떨어지는 이런 경우 뭐라 그랬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기 떴네? 그러면 여기서 봉 마감 잘하면은 좀 더 빠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조금 더 홀딩은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긴 합니다. 이제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뭔가 저의 기준점이 많이 좀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자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게 그냥 진입 손절 익절을 다 걸고 매매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잃을 때 100만 원, 벌 때 100만 원이 계속 세팅이 되니까 잃을 때 100만 원, 벌 때 100만 원이 너무 나한테는 좀 시드가 크다고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한 50만 원, 30만 원으로 줄이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거 좀 심화적인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매매 들어갈 때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레버리지 100배를 친다든지 100만 원을 가지고 뭐 레버리지 50배를 친다든지 그런 매매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손절됐을 때 금액이 100만 원으로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 매매 자체가 100만원 정액 배팅의 정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0.7%라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렸다 하면은 1%잖아요. 그럼 손절될 때 1% 손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원 정액 배팅을 하는 사람은 100만원을 레버리지 100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잖아요. 손실 곱하기 레버리지 10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전부 다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200만 원을 들어가고 레버리지 50배를 하게 되면은 1% 손절되면은 박이 레버리지 50배니까 마이너스 50%죠. 그럼 200만 원 중에 마이너스 50%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200만 원으로 레버리지 50배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으로 레버리지 1배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1%를 잃는 거니까 1억에 1%니까 100만 원을 잃게 되겠죠. 레버리지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는 전략 자체는 다 이미 피보랑 청산맵이나 뭐 여러 가지 근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스탑로스 익절가가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세팅이 돼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처음부터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가 그냥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럼 어떤 전략은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진입됐을 때 2%, 손절됐을 때 2%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전략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5%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전략은요. 가끔씩 제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내기도 해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손절 난 종목도 하나 있어서 이걸 공유드리면 이런 종목들도 제가 공유를 했어요. 이거 종목을 공유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요. 제가 어떻게 공유를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손절됐을 때 마이너스 10%, 익절될 때는 20%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수익이 엄청 크다가 익절이 안 되고 손절이 됐거든요. 손익비를 제가 1대2로 잡았어서. 근데 어쨌든 본전 스탑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손절이라고 쳤을 때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0%인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목은 아까 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스탑로스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가 세팅을 할 때 피보나치나 청산맵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스탑로스 어떻게 정한다고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었을 때 내가 0.618에서 들어가면은 705 다음 레벨에다가 두는 거라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한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보니까 손절될 땐 마이너스 10%고 익절될 땐 뭐 플러스 10%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다른 또 종목을 찾아보니까 어떤 거는 손절될 때 마이너스 20%고 익절될 때는 20%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또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스탑로스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20%가 되고 1%가 되고 0.5%가 되고 비트코인처럼 뭐 0.7%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소 들어가시면 포지션 TP랑 스탑로스를 잡는 구간이 있어요. 빙엑스 들어가시면 그럼 거기에 그 연필 구간을 딱 눌러서 보시면은 내가 손절될 때 얼마가 손절되고 익절될 때 얼마가 익절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금액을 세팅을 해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0%잖아. 그리고 이게 익절이 될 때 플러스 10%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겠어요? 레버리지 10배를 써야겠죠. 그리고 비중은 얼마로 해야겠어요? 100만 원으로 해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들어가면 레버리지 10 곱하기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0%가 되니까 잃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랑 비중만 세팅해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전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2%가 나왔어. 손절이 됐을 때 2% 플러스 2%가 되는 전략을 제가 공유를 드렸어요. 그럼 이거 레버리지 50배로 들어가고 100만 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50배 하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니까 잃을 때 100만 원 되고 벌 때 1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전략이. 좀 어렵나요? 이게 사실 좀 어려워서 제자방에서만 좀 1대1 느낌으로 과외를 계속 하긴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만 영상을 한 3개, 4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계신 분이면은 그 소통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률 베팅은 자산의 20%를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번 잃을 때 금액이 20%씩인 거예요. 그러면은 벌 때는 20%를 버는 거고 잃을 때는 20%를 잃는 거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복리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죠. 복리는 생각보다 시드 증가율이 엄청 빠르지만 연패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내가 시드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까지 쫙 올라갔는데 갑자기 연패를 좀 하면은 이게 5천만 원까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물 거래는 정률 베팅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1,000만 원 이상이고 매매를 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오래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진입, 손절, 익절 다 걸어두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 잃을 때 100만 원으로 계속 세팅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승률 50%만 넘겨도 계속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 비중 관리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제 세넌의 균형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풀 베팅을 해서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점에 총자산의 50%를 베팅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이래요. 이거는 세넌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액 베팅은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정률 베팅은 일정 비율로 매번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넌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50% 비율로 베팅을 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요즘 MBTI T이신 분들, 이성적이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처럼 좀 F 성향이 조금 있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때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액 베팅을 조금 더 권장하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 레버리지나 비중을 적지 않은 이유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매 한번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베팅 비중도 적어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잃을 때 금액만 잘 세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결론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차트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매매를 할 때 저는 이런 청산 물량들도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코인들의 섹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저는 OI나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 자료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융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타점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컨퍼런스 존이라고 하는데 매매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엘리엇 파동을 이용을 해서 방향성을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방향성 잘 맞춰서 뭐 이번에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맞추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방향성을 맞추는 매매보다 제가 다 해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겹치는 구간인 컨퍼런스 존에서만 매매하는 방식이 조금 더 좋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펄스턴 지표 같은 경우도 보시면서 매매 지표랑 같이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더 근거 있게 승률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타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 타점을 잘 알기만 하면은 승률만 높기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간과를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왜냐, 한 번 잃을 때 100만 원을 잃고 한 번 잃을 때 200만 원을 잃고 어떨 때 벌 때는 50만 원을 벌고 잃을 때 또 500만 원을 잃고 벌 때는 10만 원을 벌고, 이런 식으로 내가 베팅하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어쩌다 보니 계속 물타기를 해서 손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잃을 때는 많이 벌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승률이 좋더라도 비중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차트를 아무리 잘 봐도 무조건 실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정액 베팅을 꼭 사용해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바인 거고, 1강부터 4강까지는 이 컨퍼런스 존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제 1강에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뭐 리딩방에서 많이 속아봤잖아요. 결국에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우리 이 컨퍼런스 존이라는 타점 잡아서 하는 매매 방식 하자 라는 거에 대한 설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없어서,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랑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내가 경제적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평생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막상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면은 되게 허무해지고 그냥 내가 일을 해야 행복한 존재라는 거를 금방 깨닫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교육하면서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사기도 되게 많고, 이제 좀 회원들을 돈으로만 보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주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저의 어느 정도 또 꿈이고 목표이기도 해서, 어쨌든 최고의 교육 회사로 만드는 게 어느 정도 꿈이라서, 그게 만약 되면은 저는 그게 경제적 자유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엔 돌고 돌아서 프라이스 액션 매매 기법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여기 타점 보시면 돼요. 그냥 오셔서 쭉 보시면 뭐 계속 매매를 같이 했을 때 보면은 다 대부분 높은 확률로 이렇게 수익을 잘 만들어 왔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년 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니까, 이런 시장 속에 좀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은 또 상승장이 왔을 때 타점 제대로 잡아서 알트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알트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하락들이 계속 나오지만 결국에는 알트장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도미넌스 보면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재밌게 이렇게 또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상기를 시키면서 더 좋은 전략들로 공유를 하고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5일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